제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제가 영상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치매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치매 홍보 영상인데요. 그 뭐 치매라는 게 뭐 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혹시 이렇게 내가 뭔가 갑자기 이제까지 잘 사용하던 단어가 갑자기 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은 뭔가 물건을 놔두면 자꾸 잊어버리고 나오거나 나중에 이거를 기억 못할까봐 미리 걱정하는 마음, 이런 거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 여기 나는 아주 젊을 때처럼 기억도 잘 나고 한다, 뭐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게 최근에 이런 누구나 아시겠지만 치매에 관한 거는 치료제가 없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증상만 지연하는 이제 증상 개선제나 증상 지연제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이런 이제 제약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나 누구나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글로벌 기업들에서 우리 그 신약 과정 중에 3상 임상, 그래서 마지막 개발 단계에서 치매 치료제에 대한 3상 임상을 했는데 둘 다 페일이 났어요. 즉 이제 그 결과가 효과 있는 것으로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수천억의 우리가 글로벌 임상을 하게 되면 신약 개발 과정 중에 수천억의 어떤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뭐 베타 아밀로이드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치매가 그러면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거 모든 너무나 다양해서 원인도 잘 몰라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공통되는 거는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떤 뇌신경세포에 독성 단백질이 꽉 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성 단백질이 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거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분이 플라크처럼 꽉 껴가지고 42개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플라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독성 물질이 되어서 이게 우리 세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살아있어야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인지하거나 기억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신경세포가 죽다 보니까 얘들이 분비를 해야 되는데 분비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그 기능에 따라서 어떤 도파민 같으면은 집중력이나 행동을 우리가 관장하는데, 그 신경세포가 죽으면은 행동장애, 집중장애, 뭐 어떤 파킨슨 이런 쪽에 이제 질병을 유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은 기억이 안 되고 서서히 인지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치매로 가고, 이런 어떤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 뭐 세로토닌이죠. 근데 세로토닌의 신경세포가 죽으면은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너무나 우울하고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모든 게 어떤 호르몬에 따라서 일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속에서도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기억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하간 이러한 어떤 신경세포를 죽게 만드는 것들이 독성 단백질인데, 치매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물질이 플라크로 꽉 껴가지고 덩어리 져서 그게 신경세포를 죽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회사들의 어떤 임상이 실패하면서 이런 어떤 뇌 관련 전문 우리가 학자들이 이게 왜 그런가 엄청 또 모여서 이게 막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뇌를 이제 요즘은 뭐 우리가 펫이라든지 다 찍어보면은 뭐 CT, MRI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뇌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미 20% 정도 뇌에 치매가 와 있어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뭐 기억을 좀 뭐 기억력이 저하됐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알지, 이 사람이 이미 치매가 20% 왔구나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치매로 오늘 날짜 며칠이야 물으면 날짜도 모르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뇌에는 한 50% 이상 치매가 막 진행이 된 거고, 50% 이상 뇌가 망가지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치매 환자를 정의할 때 이제까지 이번에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은
한 20% 정도 와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미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50% 이상 진행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러면 좀 초기 환자들 20%나 30% 진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뭐 해서 효과가 나면은 인정해주자 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학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건강하냐 이런 얘기 항상 듣고 자라잖아요. 건강하십니까? 근데 이 건강이란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내가 어떤 건강한 거, 아프지 않은 거, 그래서 어떤 질병의 상태와 반대되는 개념이 건강이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건강이란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 현명한 선조들은 미병이란 말을 썼어요. 미병, 아직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으로 진행되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병으로 진행이 돼서 병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병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래서 그거를 미병의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미병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렇듯이 지금 누구나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지 간에 치매라는 관점에 놓고 보면 미병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하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는 너무나 중요한 게 조기에 예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가 치매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인들의 우리 식습관이나 환경이 너무나 치매를 옛날보다 더 유발하는 환경에 있어요. 결국은 이런 어떤 우리가 아까처럼 그런 이상 독성 단백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뭐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먹는 어떤 식습관에서 요즘 우리가 먹는 특히 어린아이들은 요즘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피자나 콜라나 먹으면서 자라요. 케이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살면서 굉장히 그런 현대의 어떤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이나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먹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최근에 뭐 또 황사가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또 치매 유발 원인이다 또 엄청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도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계속 우리를 그런 어떤 미병 상태긴 하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현대의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지금은 100세 시대, 누구나 100세 시대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특히 이 정신은 이 치매나 파킨슨 뇌질환은 내가 이제까지 정상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장애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가족도 못 알아보고 내가 갑자기 정말 대소변도 못 보고 그리고 어떤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나가지 않고 이 엄청난 그러기 때문에 파킨슨이든 치매든 환자들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희생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예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20년간 신약 개발 컨설팅 회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국내에 우리 뭐 제약 기업이나 또 글로벌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신약을 개발했다 하면은 이 제품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식약처나 미국 FDA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입증하는 그런 컨설팅을 20년간 해왔어요. 해오면서 이제 저희가 수년 전부터는 직접적으로 저희도 이제 어떤 신약 개발을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키스트의 천연물 연구소가 10년간 정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개발한 저희가 그 기술, 오토파지 원천 기술을 저희가 기술 이전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퇴행성 뇌질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그러한 이제 특허 물질들을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만들고 뭐 다양한 이제 뇌질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좀 부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과 또 최근에 어떤 연구 어떤 트렌드와 또 그런 것이 반영된 우리 비답에 대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특허 물질에 관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와 그리고 그 한의사들이 키스트에 이제 박사과정이 오게 되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키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한의사와
키스트에 있는 우리 이제 개발자인 양현옥 박사님 팀이 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한 이제 이런 신약 개발 과정은 보통 한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연구를 한 결과, 환자들이 그 한방병원에서 지금도 이제 뭐 어떤 그 대학교급의 그 한방병원에서 이분들이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처방을 가지고 한의사 처방으로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투약을 했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파킨슨의 치매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임상에 대한 우리 이제 식약처가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임상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거쳐서 지금 이상 임상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어떤 개발 과정에서 이제 그 TV에서 뉴스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그 한방병원이 자기 어떤 병원 약간 홍보성을 좀 내용을 넣어가지고 뭐 한방병원이 개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잠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가 있는 한방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이를 활용한 천연물 신약 개발도 추진됩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방병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손잡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서 동의수세보원에서 소개된 열다한소탕이 기초가 됐습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호전된 병원 환자들이 대부분 열다한소탕을 처방받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침 맞고 약 같이 병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조금씩 떨림이 막 하던 게 조금씩 이렇게 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열다한소탕에 몇 가지 한약재를 넣고 빼 세포의 자가포식 현상을 활성화시키는 치료제제 MYH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가포식 현상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요인으로 알려진 세포 내 노폐물을 세포 스스로 먹어 없애는 작용입니다. 치료제 성분이 몸에 들어가 뇌세포의 자가포식 현상을 활성화시키고 노폐물로 응집됐던 세포의 독성이 풀려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분비된다는 설명입니다. 응집된 단백질들을 제거해서 그 신경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자가 포식 작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킨슨병을 유발시킨 쥐에 일주일 동안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 수가 정상의 53%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한의학에서 퇴행성 뇌질환에 다용했던 처방입니다. 이런 처방을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한방치료제 연구 논문은 국제대체의학학술지에 게재돼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연구를 함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 치료제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천연물 신약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얘기했듯이 이제 그 키스트가 이후에 이 어떤 천연물 신약으로서 끄는 거 어떻게 꺼? 그래서 그 연구를 이제 한 3년간 더 지속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저희가 기술 이전 받아서 지금 상품화 단계로 이제 그 하고 있는 그런 그 연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마 뭐 저희 제품에 아마 MIH에 대해서 저희 이제 비답의 그 특허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MIH 복합 추출 분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설명을 잠깐 보셨을 거고 제가 이제 저희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메디헬프라인은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신약 개발 컨설팅을 해서 한 20년간 저희가 연간 100개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왔고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최 대표님이 약학 박사라고 했는데 약학 박사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약학을 전공하고 뭐 석사는 MBA를 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약대나 보건의료대학에서 이제 보건의료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문 과정을 수료한 바 있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메디헬프라인은 이제 부설 연구소의 브레인답 연구소에서는 퇴행성 뇌질환을 전문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신약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연구를 또 가지고 메디컬 푸드, 지금 그 메디컬 푸드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메디컬 푸드 그레이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의학적 발전은 굉장히 앞서 있는 반면에 너무나 상업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신뢰성을 잃고 제대로 어떤 역할을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실제 이러한 메디컬 푸드는 어떤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중간 단계로서 환자들이나
어떤 내가 건강식품으로서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건강을 어떤 케어하는 그런 좀 더 중간 단계에 어떤 있는 거를 메디컬 푸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 하수오, 뭐 우리가 여성분들 갱년기에 누구나 다 복용을 한 번씩 좀 뭐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몇 천억, 몇 조 원 뭐 그러한 몇 천억 매출에 뭐 기업이 몇 조 원을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의학적인 증명과 과학적인 어떤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분들이 그냥 뭐 건강기능식품 만들어서 팔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이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들은 제대로 된 품질 관리, 특히 이런 천연물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언제 어느 산지에서 언제 채취하고 어떤 추출 방법으로 하는지 이 모든 제조 공정이 항상 일정한 품질 관리를 재현해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뭐 어떤 뭐 하수나 이런 성분들이 어디 있거나 뭐 그냥 아마 그때도 어떤 유사한 하수처럼 유사한 다른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뭐 천연 생약이 들어가서 워낙 국가적으로 또 많이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까지 저희가 한 20년간 신약 개발 컨설팅의 어떤 기반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제품들이 제대로 우리나라 땅에서도 이런 메디컬 푸드를 어떤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뭐 이제 1호로 저희가 직접 개발한 비답의 경우도 저희는 많은 어떤 그런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그런 특허 물질을 넣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이런 메디컬 푸드의 이제 개발 연구를 저희 브레인담 연구소가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또 하고 있는 것은 네오로빅. 이건 저희가 이제 뇌가 어떤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가 에어로빅을 하듯이 뇌를 춤추게 하는 이런 운동법을 입근육과 손운동을 이용해서 하는 네오로빅 운동법을 저희가 다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노인대학이나 치매 예방센터에 저희 담당 실장님들이 가서 다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있다가 중간에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으로 해서 저희가 네오로빅을 잠깐 하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어떤 뇌의 근육,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워서 건강하게 하듯이 뇌도 뇌의 근육을 키워서 내가 뇌 활동을 극대화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매주 5월부터는 매주 저희가 금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강좌를 해요. 그럼 실제로 다른 데는 저희가 뭐 어떤 그 치매 예방센터나 노인대학에는 다 비용을 내고 와서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지만 실제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어떤 대국민 무료 홍보로 해서 누구나 다 오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오로빅은 정말 아마 좀 이따 해보면 정말 재밌고 한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뇌가 운동을 한 번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거나 어떤 뭐 이런 정도만 했지 정말 뇌를 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단한 뇌를 운동시키는 이런 것들이 효과를 저희가 노인대학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50분간 수업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저희 이거를 하고 이제 어떤 이제 불면증 아니면은 어떤 우울증 아니면 기억력 이런 것들의 개선 효과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처럼 이제 치매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신약뿐만 아니라 뇌 운동법을 같이 개발을 해서 제가 한 3년간 정도 개발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이제 빅스카이 글로벌을 통해서 무료 강의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 계속 오셔서 또 들으시고 운동하시고 지인분들 같이 모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오로빅 이제 운동법 연구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조기에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조기 진단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영역은 또 뭐 많은 어떤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이제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이런 뇌파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을 또 이제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퇴행성 뇌질환 중에 통합적인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게 하나의 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진짜 100세를 영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한 뇌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 소장님은 이제 뭐 조영백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인 썬플라 항암제죠. 우리 국내에 이제 신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초로 나온 게 SK 케미칼에서 한
선플라라는 항암제가 최초의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을 이제 SK에서 한 20년간 근무하시면서 처음 제품의 어떤 물질 발견부터 최종 출시까지 총괄 연구를 담당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영백 박사님 또 우리 천연물 신약에서는 국내 최초의 신약이 조인스라고 관절염 쪽에 이제 약인데 그 부분도 이제 처음부터 개발해서 연구에 이제 총괄 지휘하셨던 이제 분이 조영백 박사님인데 저희 회사 이제 연구소장님으로 와 계시고요. 천연물 연구소가 10년간 개발하는 동안 조영백 박사님이 이제 다른 어떤 그 제약기업의 연구소에 계시면서 또 같이 연구를 계속 같이 하셨던 또 인연으로 저희 지금 회사에 오셔서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에 그 여기 이제 저희 그 MIH 복합 추출물 개발자는 양윤옥 박사님이고요. 이분은 이제 그 약학 박사시고 천연물 연구소 소장 부원장도 하시고 이런 항암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항암제 연구와 이런 이제 뇌질환 연구 쪽에는 독보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뭐 천연물 신약 쪽은 뇌질환이라고 하면 파킨슨이나 치매 이외에도 파킨슨 증후군, 다게토 위축증 이러한 여러 뇌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개의 어떤 신약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보면 파킨슨 치료제는 저희가 식약처에서 이상 임상을 하도록 하는 IND 승인을 받은 단계고 저희가 다계통 위축증 이것도 이제 이 다계통 위축증과 증후군과 치매는 저희가 이상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어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파킨슨 그나마 이 영역 중에서 이 파킨슨 치료제와 치매 쪽은 개선제들은 있습니다. 근본 치료제는 없지만 그래도 증상을 지연하는 개선제는 나와 있는데 이 다계통 위축증과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는 이러한 어떠한 증상 개선제도 없어요. 만일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누가 주변에 이런 어떤 다계통 위축증 환자가 있거나 증후군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진단이 나면 약이 없다. 그래서 다계통 위축증은 비타민 처방을 해요. 그 비타민 중에 뭐 A나 D나 뭐 일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뇌에 어떤 좋은 뭐 B군의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비타민 처방을 하는 정도고 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그 병원에서는 약이 없으니까 그냥 파킨슨 약이 안 듣겠지만 이거라도 드시라고 하면서 그냥 처방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치료법이나 증상 개선제도 없는 것이 이제 이 증후군과 이 다계통 위축증 이 시장인데 이만큼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부분이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 제품 연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저희가 비답은 출시를 했고요. MIH 추출 분말을 넣어서 출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이 또 용안육 함유 복합 추출물의 인지 기능 쪽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내년 말 정도에 저희가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비답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브레인의 해답이다. 브레인의 비와 해답의 답입니다. 그래서 비답이 이제 브레인의 해답, 그러니까 브레인 답의 약자고요. 저희 연구소가 브레인 답 연구소이듯이 근데 답이 무슨 의미냐 하면 뭐 브레인은 두뇌란 건 다 아시고요. 답은 D는 Depressive Disorder, 우울증. 우울증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로토닌 이러한 호르몬이 이 우울증에 관한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그 우울증, 알츠하이머의 A,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A, 파킨슨의 P. 그래서 답입니다. DAP. 그래서 우리 이제 비답은 그런데 우리 순수 우리나라 말로 보면 옛날부터 비답이라고 하면 이 조선 시대에 그 상소를 올리면 국왕이 국민들한테 내리는 상소에 대한 답, 그게 비답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옛날 조선 시대에 이제 어떤 임금님이 이미 이제 우리나라 등 이 모든 어떤 국민들의 건강에 해답을 이미 주셨죠. 그때 비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답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이제 비답은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을 이제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그 알츠하이머나 아까 말씀드렸죠. 알츠하이머는 이제 기억장애, 인지장애, 그리고 파킨슨유, 행동장애들, 루게릭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뇌질환에 있는데 그 파킨슨 병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호르몬 중에 도파민 얘기 들어보셨죠?
도파민. 그래서 이 도파민이란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행동을 할 때 내가 팔을 올린다, 걷는다 이런 것들이 행동을 이제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또 도파민은 집중력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 우리가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러한 신경세포에 여기도 독성 단백질을 깎여요. 주로 이런 어떤 것들은 이제 우리 뇌 중에 중뇌, 미드브레인이라고 중간에 있는 뇌에 흑색질이란 부분에 이 신경세포가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독성 단백질이 껴요. 그 독성 단백질 이름은 뭐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어요, 학계에서. 어쨌든 그런 독성 단백질이 껴가지고 신경세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성 단백질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얘들이 끼면 원래 이제 수건 돌리기처럼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정보 전달은 안 하고 옆에 있는 신경세포에다가 자꾸 이상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얘가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애들한테 계속 이상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정상적인 신경세포도 빨리빨리 자꾸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빨리 어떻게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이런 연구를 하는 이제 이 제약업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물질 자체가 생기는 기전에서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 치료제도 이제까지 우리가 글로벌 회사에서 한 것도 베타 아밀로이드의 플라크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어떤 한 과정을 차단해가지고 생기지 않도록 뭐 이런 연구를 막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전혀 다른 완전 새로운 어떤 이제 그런 기전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하간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파킨슨이 왔다. 그러면 내가 어떤 독성 물질이 내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에 먼저 끼면 행동장애부터 먼저 오니까 파킨슨 환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내가 파킨슨의 도파민에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까처럼 기억장애나 인지나 이런 게 당연히 뒤에 따라오겠죠. 그래서 모든 어떤 환자들 중에 보면 우울증은 한 3배, 일반인의 3배, 치매는 6배 이상 걸릴 확률이 합병증으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냐 순서이다 보니까 파킨슨 환자도 내가 어떤 도파민에 대한 약을 이제 그 처방받을 때 우울증이나 또 치매약을 같이 줘요. 그건 주변에 이제 환자분들이 아마 있으면은 그러실 텐데 그래서 같이 주는 문제는 이제까지 현존하는 치료법은 정상을 개선하는 게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아까 도파민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신경세포가 죽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도파민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도파민을 넣어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래서 이제 몸속에 들어가면은 도파민으로 변화될 이제 형태의 L도파라고 해서 그냥 그걸 넣어주면은 몸에 들어가서 얘가 도파민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넣자마자 도파민 생겼으니까 운동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케미칼로 합성한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반응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많은 양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몸에다가 계속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물질을 계속 투여를 하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에 어떤 투여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보통 이거는 한번 이제 발병을 하면 죽을 때까지 장애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계속 약을 투여하는데 계속 많은 양을 넣어줘야 되고 가다 보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떤 문제로 현재 이제 참 고통을 다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증후군이라고 하면 파킨슨 환자의 2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 큰 문제는 증후군은 약이 없다 그랬잖아요. 증후군이 뭐냐 하면 파킨슨과 유사한 거. 즉 그런데 파킨슨처럼 행동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모든 건 파킨슨과 유사한데 문제는 도파민 제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은 도파민의 어떤 이러한 이 도파민 치료제가 전혀 안 듣다 보니까 문제는 약도 없고 증상은 비슷한 게 파킨슨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계통 위축증은 또 뭐냐면 결국은 뇌질환이 와서 신경세포들이 죽게 되면 뇌의 어떤 위축이라는 건 쪼그라드는 거죠. 뇌가 다 쪼그라들어 있는 것들을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다계통 위축증은 처음부터 이제 손의 부분에 위축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증상들이 있는데 손의 위축증 같은 경우는 팍팍 쓰러져요. 우리가 손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균형 감각을 딱 유지하게 해주는데 이 이제 손에 위축이 왔다. 이러면 손의 위축증은 막 자꾸 쓰러지죠. 근데 자꾸 쓰러지다 보면 머리가 또 외상을 다치고 이러다 보면 또 외상성 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또 막 갈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도 이제 손의 위축증을 앓았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래서 이런 손의 위축증이 있고 또 뭐 파킨슨병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게 P타입, 파킨슨하고 너무 유사한데 이런 어떤 위축이 와 있는데 아까처럼 뭐 중뇌 흑색질의 도파민 아까 이제 파킨슨의 원인하고는 다른 그렇지만 원인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또 이런 다기통 위축증이 막 있어요. 그리고 또 파킨슨병 증상에다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까지 겹친 뭐 샤이드러그 증후군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뭐 요실금이나 변비나 뭐 이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자율신경 이상 증상까지 같이 오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원인은 모르는데 보니까 신경세포가 죽고 쪼그라들고 이런 어떤 이제 변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지금 우리가 제일 한 게 이제 치매죠.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기억력, 뭔가를 기억해내거나 내가 상황을 인지하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호르몬의 아세틸콜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은 이렇게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이런 단백질이 막 플라크가 형성돼 있거나 아니면 타우 단백이라는 이런 독성 찌꺼기들이 이제 뇌세포에 있다는 거죠.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뇌세포가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요.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나와 있는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도록 분해를 억제하는 제제가 지금 대다수 이제 우리가 처방하는 그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이제 해결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뇌질환 쪽은 아까도 우리 보셨죠? 아까 홍보 영상 보시면 현재 53만 명의 환자들이 이미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1위로 가고 있는 게 초고령 사회가 세계 1위 속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50대, 60대 너무나 고령 사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데 문제는 2020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 전체 20% 이상에서 뇌질환이 되는 거죠. 이 막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파킨슨 쪽은 한 6조 원 시장, 현재 4조 원 시장, 뭐 알츠하이머 10조 원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뇌건강 보조식품이 이제 37조 원, 이런 치매에 관한 시장이나 이런 뇌질환 시장의 한 4배 정도에 되는 게 다 뇌기능 개선제, 건강보조제 이제 이쪽이 이제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런 뭐 파킨슨 증후군이나 위축증은 아예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가 시장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뭐 글로벌 회사들의 신약 개발, 치매 치료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 이런 연구에 보면 오토파지, 이 아까 우리 그 뉴스 보도 제가 보여드렸죠. 세포 스스로가 잡아먹는다.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수천 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작년에 이 오토파지라는 거를 처음 발견하고 이 과정을 규명한 일본의 오스미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작년 10월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 오스미 교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오토파지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 오토파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래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한 완벽한 시스템 우리가 원래 생명체 타고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몸에 원래는 이런 만일에 이상 단백질이 끼잖아요. 그러면은 몸에서는 이상 단백질을 원래 분해해내는 뭐 UPS라는 기능이 작동을 해서 젊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이 UPS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UPS는 이런 어떤 어떤 이상 단백질이 끼면 몸에서 UPS 기능, 이라는 유비키틴이 죽음의 키스라고 해서 딱 가서 꼬리를 붙어서 얘를 딱 이제 단백 분해 효소에 가져가서 분해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이런 어떤 것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어떤 뇌질환 환자들은 보니까 특히 이런 단백 분해 메커니즘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이란 건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점점 줄어들거나 저하되는 걸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한테는 특히 이런 단백 분해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아예 이런 독성 단백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하는 거, 그런 연구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아직은 어떤 치료제가 개발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오스미 교수가 이제 50년간 연구를 어떤 부분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치매나 파킨슨이나 뇌질환 환자들은 뇌세포에 뭐가 꼈다 그랬죠? 독성 단백질. 그죠? 독성 단백질이 원래 건강하면 없어야 되는 애가 딱 껴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없앨 거냐. 이 연구를 이제 관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아, 우리 모든 세포에는, 즉, 제가 보면, 모든 어떤 그 세포에는, 이게 이제 어떤 세포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독성 단백질이 다 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오토파지, 자기 세포 청소부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즉, 세포를 청소한다. 즉, 어떻게 하냐면, 얘가 독성 단백질이 딱 있어? 그러면은 세포 청소부가 우리가 쓰레기 봉투 있죠?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싹 만들어요. 딱 만들어서 이 어떤 독성 단백질들, 아까 찌꺼기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죠. 아까 뭐 우리가 뭐 에베라 42, 그죠? 그런 치매 유발하는 거 타우 단백, 아니면 뭐 알파시누클레, 어떤 독성 단백질들을, 아니 몸속에 있는 세포에 있는 염증, 이런 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샥 담아요. 담아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딱 담은 다음에 세포에 있는 리소솜이라는 기관에 딱 갖다 줘요. 그럼 리소솜은 어떤 거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이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로 다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제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포 청소부가 평소에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거죠, 이제까지. 그런데 오스미 교수가, 우리 몸에는 이러한 세포 청소부가 있고, 이게 세포 청소부가 자기 스스로 파지, 잡아먹는다. 그 세포 청소부 이름이 이제 오토파지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청소부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독성 단백질이든 찌꺼기든 하여튼 세포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 모든 어떤 염증이든 얘들을 잡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어떤 재활용, 에너지로 만드는 세포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규명을 하고, 이런 유전자를 이제 우리가 모든 세포에, 핵이 있는 모든 세포는 이게 있다는 걸 밝혀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봉투 재활용 과정을 규명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작년에 규명한 게 아니라 20년 전에, 오래전에 규명을 했어요. 다만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는 최근 연구 트렌드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우리가 20년간 퇴행성 뇌질환이나 암이나 이제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모든 난치성 질환에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오토파지 연구가 수천 건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 기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천연물 연구소에서 발견한 게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물질을 이제 발견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오스미 교수가 왜 이거를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냐 하면, 이 세포 청소부가 있긴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포 청소부를 깨워야 돼요. 얘를 그러면 누가 깨우냐 문제인데, 문제는 얘가 언제 깨어나냐. 자, 언제 깨어나냐 하면, 세포가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요. 에너지가 필요해.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세포 청소부가 이제 그때 일어나요. 일어나갖고 쓰레기 봉투 들고 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 자, 바로 이거죠. 여기 바로 해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식을 하니까 평소에 계속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내가 먹어서 영양분을 넣어주면 청소부는 그냥 잠을 자고 있을 텐데, 밥을 안 먹고 뭘 안 먹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세포 청소부가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연구의 포커스는 뭐냐? 이 세포 청소부를 누가 깨울 거냐? 이 깨우는 물질을 발견하는 게 지금 모든 연구의 이제 포인트죠. 목표죠. 그럼 세포 청소부를 깨워내는 애를 다양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암이나 파킨슨이나 치매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포 청소부를 깨워라. 누가 세포 청소를 깨울 거냐? 우리 옛날에 우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누가 달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포 청소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그죠? 활성화한다는 게 깨우는 거죠. 그런 물질에 대한 연구가 수천 건 연구 중에 저희 키스트에서 연구한 저희 MIH 복합 추출 분말이 세포 청소부를 깨운다라는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아니면 항염증, 모든 세포 염증에 효과성이 있는 걸 증명해서 저희가 특허를 미국 특허, 일본 특허, 뭐 한국 특허 다 내고 논문 다 내고 막 발표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어떤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거, 잠자는 청소부를 깨워내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여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다 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보면은 자가 포식 작용, 여기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포 청소부가 계속 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활동을 안 하면은,
자,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고 넘쳐서 세포 신진대사에 세포가 어떤, 그죠? 신진대사 장애가 발생한다. 노폐물이 세포 밖으로 나가서 노폐물이 세포 안에 있는 게 너무 넘치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암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발생한다. 그죠? 우리가 암이라는 건 요즘 유전적 치료, 그게 최근에 아마 지난주도 우리 저희 회사의 상품선정위원회에 계시는 문 원장님이 이 암 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 SBS에서 그분 진료법을 다 이제 인터뷰를 해서 녹화가 됐을 텐데, 이게 그분도 암 유전자 변이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암은 다 유전자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노폐물이 꽉 차면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암이란 게 이제 정상세포가 이상세포가 막 증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쓸데없는 노폐물이 쌓여서 치매나 퇴행성 뇌질환 질환을 유발한다. 그죠? 노폐물이 쌓여서 유발한다. 그리고 과잉 칼로리 섭취 시에 세포 노폐물 처리가 안 되어서 쌓인다. 저 과잉 칼로리를 먹으면 아까 얘기했죠. 세포 청소부 확 자고 있으니까 얘들이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식하는 거.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비만은 모든 어떤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다 그게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소식하고, 그래서 운동하고 하라는 게 이러한, 결국은 이 오토파지는 몰랐지만 이미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었죠. 이제 그래서 이 오토파지는, 그러면 만일에 이제 우리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냐? 세포 노폐물을 처리해서 암 예방하고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에 기여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이쪽에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오토파지가 이제 이해하셨죠? 세포 스스로 이제 세포 청소부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어떤 기존의 저희가 이제 신약에 대한 연구인데, 신약은 이름이 이제 MH 메델프라인 답입니다. 1601. 그래서 이제 여기 기존 치료제는 단순 증상 개선제라면은 저희 이제 약물은 이 신약은 오토파지를 활성화해서 도파민 분비나 호르몬 분비 정상화하고 또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어떤 근본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연구 과정에서 밝힌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한다는 거, 즉 세포 청소부를 깨운다. 하나. 두 번째는 아까처럼 그 독성 찌꺼기가 옆에 있는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서 옆에 있는 세포, 정상 세포도 못 살게 군다고 했잖아요. 신경세포를 보호 기능.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어떤 신경세포가 또 너무 이제 자기가 문제가 많으면 스스로 세포가 자살하는 에파토시스라고 있거든요. 세포 자살. 이제 자살도 방지하는, 이게 논문으로 다 냈는데 너무 많은 이제 의학적 기전을 다 설명하면 복잡하시니까 중요한 건 그냥 세포 청소부를 깨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신경세포 보호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오토파지 활성화에 대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즉 그냥 얘가 이 세포 청소부를 깨우는데 어떤 도파민 신경세포는 깨우고 우리가 치매 신경 관련 세포는 안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신경세포 가서 그냥 청소부 일어나라고 하면 걔가 알아서 자기 세포에 있는 문제 있는 애를 썰어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원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타겟이 아니라 그냥 가서 세포 청소부 깨우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청소해 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섭취를 하면은 이제 세포 내의 독성 단백질이나 염증을 분해해서, 즉 오토파지 현상이죠. 해서 전달 물질이 정상 분비되고 정상적인 이제 뇌 신경세포가 정상화되는 거죠. 죽지 않고. 그런 이제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아까 YTN 뉴스 보여드렸는데 MBC나 YTN에서 이제 뉴스 보도가,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뉴스 보도가 막 나니까 이 보도를 보고 이제 여기 천안 한방병원에 이제 근처에 삼성 연구원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니까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경세포를 보호하면 알코올성 치매, 술 많이 마시면 이제 우리가 또 치매 오죠. 그래서 내가 신경세포를 보호해야겠다 해가지고 와서 처방을 막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받아가서 이제 먹다 보니까 자기는 신경세포 보호하라고 먹었는데 먹어도 술이 안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방병원의 환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천연물 연구소가 다시 그럼 얘가 무슨 숙취에 오토파지 말고 혹시 이제 이 어떤 구성된 약제가
숙취 효과에도 효과가 있나 해가지고 또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뭐 모닝케어, 뭐 여명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동물 실험 막 해가지고 뭐 이제 숙취의 어떤 효과 해봤더니 한 몇 배의 두세 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가서 얘가 어떤 이 이제 숙취 알코올을 분해하고 그래서 숙취가 이제 빨리 해소하고 이런 기능이 아주 탁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실 때 그러면 어차피 술이 알코올을 계속 마시면 특히 우리나라는 2차, 3차 막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비단 우리 먹고 어쨌든 이제 이 그 뇌신경 세포 보호하면서 치매 예방도 하고 또 숙취도 빨리 해소되면 일석이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그런 연구를 해서 저희 작년에 또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에서 저희가 숙취 예방이나 개선 효과로 또 특허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건 언론 보도죠. 그 지금 이제 아까 여기 이제 그 오수미 교수가 이제 이 오토파지에 대해서 파킨슨병 치료의 희망이 오토파지 활성화를 발견하는 거다 뭐 얘기고 저 양윤옥 박사가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매경에서 치매를 정복하려면은 세포 청소부 오토파지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저희 뭐 회사에 대해서 우리 뭐 브레인 답에 대한 뭐 얘기도 막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모든 천연물 연구는 대다수 식약처도 요구하지 않아요. 기전이 어떠냐. 그냥 뭐 옛날부터 한 방에 쏘던 건데 무슨 기전 분석을 하라고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천연물 연구소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과학적 기반으로 연구를 150명의 석박사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 기전을 다 규명을 했어요. 아, 오토파지를 얘가 어떻게 정말 하느냐, 활성에 대한 걸 해가지고 오토파지가 우리 몸에서 그럼 깨어나려면 어떤 기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몸 자체에 반응 중에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 오토파지가 깨어나는 과정이 있다면 여기에 어떤 관련된 어떤 이런 활성의 이런 물질들이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떤 농도를 했을 때 점점 더 많이 생기냐 이런 연구를 다 해서 이런 활성 기전까지 규명을 다 했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오토파지 기능 활성과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통해서 행동장애, 인지장애 개선, 진행 억제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동물 실험부터 모든 실험을 다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죠. 그래서 어떤 오토파지 유도 효과, 뇌신경 보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방병원에서 환자분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막 복용을 한 다음에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치매나 파킨슨에 이제 그거 이외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한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무릎이 되게 좋아진 것 같다. 이걸 먹었는데 그냥 치매나 파킨슨 때문에 먹었는데 그래서 무릎이 되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한방병원에서 이제 사실 환자들이 뭐 수천 명도 이미 한 4, 5년간 하셨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를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아주대 이제 저희가 의대랑 무슨 포럼을 제가 이제 매주 이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양시영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골관절염 무릎 관절염의 어떤 그 원인이 되는 관절염증, 관절 파괴, 관절 통증 이러한 원인이 되는 연구를 해가지고 네이처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저널 중에 네이처 메디신이라고 있거든요. 네이처지에 이제 그 내용을 수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포럼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오토파지고 우리는 뇌질환 한다 했더니 특히 오토파지라는 거를 연구 찾으면 연계되는 게 파킨슨, 치매, 그 다음에 골관절염이 꼭 나와요. 즉, 이 오토파지가 염증을 이제 우리 몸에서 없앤다 했잖아요. 근데 특히 그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무릎 관절염인 거예요. 골관절염. 그래서 뭐 무릎이든 어쨌든 관절에 염증이 있는 염증 통증. 그래서 이제 양시영 교수님이 그러면 그거를 저해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MIH 이제 복합 추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6일 결과가 왔는데 이 관절 파괴나 염증과 관절 통증 세 가지 모든 어떤 것들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지금 특허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간 이러한 부분들이 근데 이제 또 그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이 아까처럼 뭐 먹으니까 또 무릎이 좋아졌다. 또 어떤 분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방병원에 이제 그 박사과정 하는 친구가 그러면 이게 신경 그 전달 물질을 정상화하는 거니까 혹시 세로토닌 분비에도 좀 좋을까? 해가지고 박사과정에 또 논문을 써요. 밑에 있는 이게 이제 뭐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쓴 건데 이 MIH 이제 신경세포 보호 효과라고 해서 세로토닌 분비도
어쨌든 환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영향력은 이런 어떤 SCI급 전율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약간 그런 연구도 이제 뭐 된 바가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비답이 시작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드신 분들 중에 이제 일부 몇 분들이 너무 정신이 또롱또롱해져갖고 잠이 잘 안 온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어떤 증상들은 아마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낮에 활동할 때 이 도파민 분비가 정신 집중하고 뭐 행동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원래 활성이 막 잘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이거를 드시면은 우리가 세포 청소부 나와서 청소하고 분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드시고 나면 너무 이제 도파민이 이제 활성이 막 돼서 밤에도 이제 좀 막 낮에 활동하듯이 정신이 맑아지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뭐 양을 지금 드시는 것보다 뭐 조금 줄이면은 이제 정신도 건강하게 하고 뭐 잠도 밤에도 잘 주무셔야 되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이고. 근데 환자라면 좀 증상이 심해서 내가 항상 이건 유지요법으로 계속 드시는 거잖아요. 평소에 내가 계속 생활하는 데서 생기는 나의 이제 염증들이나 독성 물질을 없애는 거니까 세포 청소를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방 청소하듯이 이제 하시는 건데 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을 좀 더 드시는 게 좋죠. 왜냐면 빨리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니까. 근데 건강해서 예방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뭐 양을 좀 줄이셔서 복용하시면 이제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허는 이제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이제 퇴행성 뇌질환의 이제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로서 저희가 이제 MIH 복합 추출 분말이 이제 그 등록이 됐고 아까처럼 숙취 쪽은 저희가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관절염이나 관절 통증 개선 쪽은 이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저희 MIH 복합 추출 분말의 이제 주요 기능을 보면 퇴행성, 요게 이제 그 저희 특허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 개선한다. 또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 몸에 있는 염증 개선 효과. 요게 이제 지금 특허에 있는 거고 숙취 예방이나 해소. 요건 특허 이제 등록이 아니고 특허 출원을 완료한 거고요. 또 신경세포 보호 효과, 요 특허에 있는 내용이고, 아까 항우울 효과, 그러니까 세로토닌 분비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제 연구 논문이 있고, 관절 통증의 완화나 골관절염 예방 및 개선,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런 이제 특허 출원 이제 추가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해 보면은 제가 좀 차별화된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 어떤 개선에 대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한 부분이고, 근데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독성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 독성 시험을 했더니 이제 저희 캐몬이라고 GLP 랩이 있어요. 그 독성 시험 기관 정부가 지정한. 그래서 모든 독성을 다 해도 최대 용량에서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라는 게 이제 독성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스럽게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가장 아까 한 3,000개 정도의 오토파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임상 단계로 가 있는 신약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저희는 이상 임상. 임상도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먼저 1상 임상하고 2상하고 3상하고 이제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는데 임상 단계에 와 있는 연구는 오토파지의 기술을 통한 건 저희가 지금 가장 빠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단계에 나와 있는데 더구나 더 럭키하게도 우리는 이거를 천연물에서 발견한 거죠. 근데 이 천연물이 독성이 강한 약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식용으로도 먹어왔던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아마 식품 첨가물로도 이게 가능해서 저희 비답 쌀국수 나오잖아요. 쌀국수 저희 이제 특허 물질 들어가 있고 한데 이거는 식품으로도 가능하다. 즉 식품과 우리 약용의 차이는 뭐냐? 안전성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의 주요 이제 것 중에 이제 원료 중에 하나는 과일입니다. 과일. 우리나라는 나지 않지만 과일로 먹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하는 아주 안전한 그런 부분이어서 예, 특별한 부작용 없이 우리가 예, 복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금방 넘어갈 텐데 제가 이제 파킨슨이나 치매나 이제 하려면 그냥 이제 막 그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동물 실험들을 해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실험 동물을 가지고 실험 방법을 맞춰서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만 사람한테 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존의 우리가 아까 도파민 제제, 그죠? 우리가 도파민이나 도파민처럼 유사하게 생긴 뭐 아고니스트 제제 뭐 이런 것들하고 다 비교를 해서 그들보다 동등 이상이라는 결과를 다 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아까 얘기했죠. L도파 넣어주면 바로 직접적으로 호르몬 역할을 하는 얘들하고 비교해도 다 동등 이상에 얘들은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 아닙니까?
도파민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런데 저희가 동등이사의 결과들을 다 했고, 뭐 이거는 이제 활성 기전에 관한 거, 이게 항치매 쪽에 관해서 치매도 이제 연구되는 했을 때 다 동등이사의 결과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제가 뭐 아주 강의를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다? 박수. 네.